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직업 및 직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 및 직무 분석은 우리가 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직무 역량을 찾아내고 그 직무에 맞도록 자신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우리가 이제 워크넷과 그리고 다른 전문 잘 되어 있는 회사의 사이트를 통해서 직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 분석인데 이건 주로 워크넷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한 뒤 직접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찾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워크넷에 직업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진로, 직업 및 진로에서 직업 정보로 들어가서 직업 정보 찾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분류별 찾기로 하면은 여기서 1차 분류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2차 분류 직업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직업을 잘 모를 때는 일단은 학과 정보로 들어가서 학과에서 주로 진출하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를 역으로 찾아서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직업 진로, 직업 정보, 학과 정보, 공학 계열 이렇게 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러한 학과에는 어떤 직업들을 진출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리어넷에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커리어넷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크넷 직업 정보로 가면은 진로 직업에서 직업 정보 찾기 그러면 이제 분류별 찾기 그리고 2차 분류 직업명이 기계 관련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2차 직업명을 치면은 이렇게 직업명이 나옵니다. 항공기 정비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요약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요약이 나오고 하는 일이 나오고 교육 훈련 자격 훈련이 어떤 교육 자격 훈련이 필요한지 그리고 임금 직업 만족도 전망. 여기서 나온 임금은 사실 이제 평균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입사원부터 이렇게 월급이 많은 사람까지 합해서 평균 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능력과 지식과 환경이 필요한지 또 어떤 성격과 흥미와 가치관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 활동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아직 직업을 결정하지 못했어 라고 하면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학과를 검색을 해서 역으로 학과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학과 사회계열로 검색을 하게 되면 또는 공학계열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 학과 속에 관련 학과 이렇게 쭉 진출 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출 직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제는 많은 직업들 중에서 자동차 정비원을 클릭을 하면 아까와 똑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워크넷을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진로 쪽으로 가서 나중에 별도로 또 소개를 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직업 심리도 상당히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직업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직업 심리 검사를 할 때는 로그인해서 회원을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하면 무료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용 심리 검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선호도 검사 S형 이것은 자신의 흥미만 나오는 겁니다. 6가지 흥미에 따른 관련 직업명이 나오고 요 L형은 흥미 플러스 성격 5요인 성격 나오고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
대한 그 생활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S형은 하나만 흥미만 나오지만 지금 성원검사 L형은 흥미, 성격, 생활사가 나오기 때문에 요 L형을 검사해서 자신의 성격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직업 가치관 검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 특수한 영역에 특수 영역에 잘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이 성인용 직업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업 진로 쪽으로 들어가서 직업 정보 찾기로 들어갑니다. 직업 정보 찾기로 들어가면 이렇게 직접 직업명을 쳐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나왔네요. 직업 상담사, 이렇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상담사를 치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직업정보 찾기. 그럼 여기에 관련된 직업들도 나옵니다. 사회복지, 증권미 외환단료, 이렇게 자, 여기서 직업 상담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나오죠. 자, 요약이 나오죠. 쭉 이렇게 요약. 자, 직업 상담사 1급, 2급 국가 기술 자격증이다. 직업 상담사가 있다. 자, 임금이 나오고, 또 어떤 능력과 지식과 환경이 필요로 한지,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지식, 그리고 환경, 또 성격, 흥미, 가치관, 이렇게 요약적으로 나옵니다.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하나하나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직무 수행에 대해서 나오고, 자격 필요한, 요게 필요 기술 및 지식, 요것이 이제 직무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행하는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임금 전망, 또 능력, 지식,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성격, 흥미,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자, 만약에 학과, 내가 어떤 직업을 잘 모르겠다면 학과 정보로 치면 됩니다. 자, 학과에서 내가 사회계열이다. 사회계열을 치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실버 문화 경영학, 노인복지학과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진출할 수 있는 살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관련 직업들이 나오죠. 그래서 학과를 쳐서 이렇게 관련 직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출 직업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 전공을 나오게 되면은 전직지원 전문가라든지 심리상담 전문가, 교도관, 직업상담사, 놀이치료사, 잡지기자, 신문기사, 사회복지사. 자, 여기서 이제 전직지원 전문가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내용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너를 통해서 우리가 직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이 있는데요. 직무 분석은 이 워크넷에서도 역시 직업진로, 직업 정보로 가면 직업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직무 소개가 있으니까 아까 워크넷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도 이렇게 직무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무 분석이 좀 잘 되어 있는 CJ그룹, 포스코, 뭐 커리어 두산, 그리고 전체적인 직무가 있는 자비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그룹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 주로 직무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채용 쪽에 있습니다. 인재 채용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채용 공고가 나오고, 지금 여기에 직무가 채용 시즌이라 지금 명시가 안 돼 있는 거,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요 채용 정보에 보면은 이 직무 정보가 되면 이게 그 화면이 내용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금씩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거 채용 정보 쪽에 있습니다. 인재 채용이 아니고 채용 정보, 직무 정보로 들어갑니다. 직무 정보에 들어가면은 각 그룹에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룹의 그 직무들을 쭉 해놨습니다. 일단은 뭐 제1자당의 그 인사 업무를 보자, 이렇게 보는 것이도, 인사 업무를 보시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전략적인 파트너다, 뭐 이걸 쭉 이렇게 보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직무의 내용이죠. 직무의 내용이죠. 사업장 전략적 파트너, 만능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된다. 예, 만능 멀티플레이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의 다양한 기능, 채용, 인력 운영, 조직 문화, 인재 개발 등을 모두 수행해내고, 이외에도 도급사 관리, 각종 인허가, 이슈 대응, 정보 보안, 총무직, 사회 공헌 활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만능 멀티플레이어로 활동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A to Z까지 모두 관리하는 전반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항상 현장 구성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가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역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기준이죠. 자격. 자, 기본적으로 인사 재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러한 역량을 키우고, 특히 이러한 역량을 키웠던 경험이 있으면은 그 경험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로와 이 비전을 살펴보면은, 자, 이때 비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왜 인사 업무를 가려고 하는가 물어보면은, 저는 진정한 현장을 아는 탄탄한 인사 전문가가 되겠다, 인사 전문가가 되겠다, 또는 저는 최고의 경영자가 되고 싶어서 인사 파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인사 전문가나 최고의 인사 전문가나 최고의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경로를 가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튼튼한 단단한 인사 전문가가 돼서 이쪽 회사 CJ의 이러이러한 또는 자신이 지원한 회사에 이러이러하게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지원 동기겠죠. 지원 동기도 되는 것이죠. 지원 동기가 아니고 입사업 포부가 되겠죠. 예, 입사업 포부가 이거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무 역량 중심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다음은 포스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채용 쪽으로 가야 되겠죠. 채용이 어디냐? 예, 여기 채용에 이게 찾기가 그때가 틀려가지고, 예, 여기 직무 소개가 있습니다. 직무 소개가 있죠. 그래서 직무 소개에 이렇게 철강, 뭐 무역, ENC, 뭐 RCT, 이건 주로 이제 공대생들이 관련된 이런 그 직무가 많죠. 예, 무역 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면은, 예, 이렇게 직무를 한번 클릭이 안 되네요. 이걸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포스코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에서. 그리고 커리어 두산 역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늦습니다. 여기가. 여기에 자회사 직무 소개가 있죠. 자회사 직무 소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두산중공업, 두산인플라에 쭉 있죠. 두산건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에 직무 소개가 있습니다. 직무를 누르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나오죠. 영업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라고 해서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영업도 이렇게 보시면 목표 손익관리도 합니다. 그죠? 사업관리도 하고 수조 추진도 하고 수조 계획도 하고, 영업이니까 수조 정보 관리, 주로 이제는 이러한 업무 영역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격은 학력 전공 이렇게 자격이 나오죠. 뭐 경사 및 법정 기타 전공 분야로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업무 수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 이렇게 이제는 자격 기준이 나오고, 그리고 역시 이제 경력 경로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직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안 나오고 저기에도 안 나오는 직업은 직무 사전, 이 자비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자비룸은 취업포털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시면 이건 일부 무료기도 하고 유료도 있습니다. 자비룸 직무사전을 클릭을 해봅니다. 역량사전지 있고 쭉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경영지원직에서 회계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 직무가.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이 나옵니다. 이 역량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이다. 분석력, IT 활용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 관련 자격증으로는 이제 뭐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석력이나 IT 활용 능력이나 의사소통에 관련된 내가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던 사례가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저는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 분석력을 발휘했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은 어필을 안 하면 소용 없습니다. 제가 근데 어필을 할 때도 그냥 어필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이제 직무사전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과 직무, 직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직업 검색을 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찾고, 또 직무로 지원을 회사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렇게 직무를 분석을 해서 요약을 탐색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예, 투산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룸, 예.
자, 그리고 구글 활용 직무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에서 파일 타입 주로 이제 PDF로 보관이 되니까 PDF 그리고 직무에 대한 내용을 치면 됩니다. 예, 한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 회계 직무를 클릭을 했네요. 파일 타입 PDF 회계 직무. 그러면 전 그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도 있어요. 허용? 네, 그럼 요게 이제는 직무 기술처럼 나와 있네요.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 그래서 필요한 지식이 이렇게 나오죠. 예산 운영 지침, 관리 예산 관리 규정 뭐 이런 거, 자금은 이런 필요한 지식을 꼭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직무 수행의 내용이 이런 것을 수행한다. 능력 단위는 4개, 예산, 자금, 회계, 감사, 세무, 예산에는 예산 편성 지침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것만, 이 능력 단위만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직무를 들어갈 때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다양하게 좀 더 많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희망 직업과 직무를 분석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아야 됩니다. 직업명, 하는 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자기업과 훈련이 필요한 것은 뭐고, 거기에 어떤 능력과 지식과 환경이 필요한다. 특히 이제 필수 역량은 꼭 우리가 적어 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성격, 흥미, 가치관이 있는지. 자, 사례를 보면 뭐 자동차 정비원, 업무 수행 능력, 지식, 흥미, 성격, 가치관, 또 항공기 정비원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나중에 나를 분석을 해서 내가 흥미가 이거하고 같구나 라고 하면은 그 흥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던, 열심히 어떤 일에 미쳤던 일을 찾아서 그걸 스토리로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한 경험을 내가 원하는 직무 쪽에 가야지, 뭐 다른 일을 열성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열정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다른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자기 분석을 통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자기 분석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사이트에서 본 직무의 내용과 필요한 자질 및 스킬, 그리고 여기에 하나 비전을 더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런 거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뭐 입사와 포부 이런 것을 좀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직무 인사 업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갖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역량,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을 해서 쌓아놔야 되고, 또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역량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공통된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직무 분석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예, 이걸로 수업을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